조그만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총에는 매일 바쁜 일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국 북경에 돈 벌러 간다며 떠났고 신혼 기분을 느끼기도 전에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들의 육아는 고스란히 총애의 몫이었고 돈 버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총애가 남편 이우삼을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소개팅을 하며 만나게 된 것인데 몇 번 만나지 않아 곧바로 결혼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1991년 4월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우삼은 부인이 아들을 출산하자 아들을 남보라는 듯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안호이성의 시골 마을에 우삼의 보수를 만족시킬 만한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우삼은 식사하던 중 부인 총애에게 여보, 아이고 아들 커가는데 이거 참 문제네. 아이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시골에서 벌어가지고 이거 대학도 못 보내겠어. 응? 사실 총애는 본인도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이 걱정되기만 했습니다. 고민만 하고 남편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내를 남편이 이해해주니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당신이 여기 시내에다가 당구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나는 이제 북경에 가서 돈을 벌면 금방 큰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인 총애는 남편의 계획이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뭐 당신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자 혼자 당구장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우삼은 총애에게 아들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인데 우리가 뭐딘들 못하겠냐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우삼은 친구들과 계약해둔 북경의 공사 현장으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우삼은 상경한 후 평일은 일을 하고 주말에만 집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주 내려오는 교통비 지출이 많아지자 우삼은 고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보, 들리지? 고향에 못 내려갈 것 같아. 매주 내려가다 보니까 벌어둔 돈도 교통비로 다 써버리겠어. 그러니까 상황 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는 걸로 할게. 남편이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총애는 당구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예쁜 아주머니가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다 보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짜일까? 너 진짜 예뻐. 너 만약 가서 씹다가 수제비 같으면 당근이 네가 내는 거야? 넌 속고만 사느냐? 가보자고. 손님들은 새로 오픈한 당구장이 시설도 좋았지만 젊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잘해주자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구장에서 죽지고 살고 있던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교 수업이 끝날 때면 어김없이 당구장에서 날을 새다시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혼 분위기를 느끼며 살아야 할 젊은 아가씨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다던 남편은 오지 않고 외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총애는 그 고등학생들 중 한 명인 6살 어린 고빈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고빈아, 이거 한 잔 마시고 해. 배고프면 또 얘기하고. 방에다가 밥 차려둘 테니까. 아줌마, 저는 안 챙겨주시고 맨날 고빈만 챙겨주세요. 저도 목말라요. 너는 네 침이나 몰았다 삼켜. 친구들은
고빈만 챙겨주는 아주머니가 서운하기는 했지만 총회가 고빈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당구장에서 고빈의 밥상을 차려주는 반면 본인들은 음식을 시켜 먹어야 했습니다. 짜장형! 짜장 왔어! 야야! 짱깨야! 에! 라라! 여기! 에! 아이, 짱깨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존심 있어요. 그래! 짱깨는 뭐라고 그러냐? 그냥 짜장이라고 해주세요. 아이, 웃긴 놈이네.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고빈은 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각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고빈은 총회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고빈은 부담이 되었지만 무작정 잘해주는 그녀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모, 그런데 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저씨 알면 어떡해요? 아, 제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2달, 3달에 한 번씩 오는 거 완전히 고향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남편이 알 일 없어. 총회는 불안해하는 고빈을 다독이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갔고 더 이상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빈은 매일 저녁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고 문 닫힌 당구장은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게 굳게 닫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구장에 오는 손님들이 학생이나 일반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 친구들도 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은 그녀가 유난히 한 남학생에게 잘해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구장 주위에 숨어 당구장이 문 닫을 때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우삼의 부인이 학생 고빈과 밤을 지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북경에서 일하고 있는 우삼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바쁜데 왜 전화질이야? 아, 너네들은 할 일도 없냐? 아, 또 예쁜 아가씨 소개시켜달라고 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 아주 그냥 끝장이야. 우삼아, 다름이 아니라 우삼의 친구는 숨찬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수씨가 남자가 있어. 남자가 생겼다고. 아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은 끊어. 우삼은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말해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우삼은 고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마주한 방 안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저 아줌마하고 결혼할래요. 아줌마하고 이혼했어요. 뭐야? 이 녀석 봐라. 이런 버릇은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우삼은 주먹을 불끈 쥐며 고빈을 협박했습니다. 며칠 후 총회는 고빈과 야밤에 도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빈의 누나가 살고 있는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에 숨어 살며 두 사람의 사랑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더 이상 남편과 아이에게 돌아갈 면목도 없었고 힘든 이곳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고빈아, 우리 그냥 서로 힘드니까 각자 원래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야. 아줌마, 지금 장난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막다른 길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고비는 일하러 나갈 때 총애가 도망갈 것이 두려워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잠잘 때 풀어주었습니다. 총애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것을 알고 고빈이 나간 사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이곳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 너무 무서워. 이놈이 나갈 때 나를 묶어놓고 나가.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서워. 우삼은 총애가 알려준 주소로 출발했습니다. 총애와 고빈이 숨어있는 여관 앞에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린 우삼은 모두가 잠든 새벽 부인이 열어둔 여관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던 고빈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우빈은 미리 준비해둔 포대자루에 우빈을 담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빈을 산속에 묻기 위해 총애가 삽을 들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혼자 들기 힘들었던 우빈은 쉬면서 가자.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산길에 진입하기 전 마을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부인 총애는 들고 오던 삽이 무거워 바닥을 끌고 말았습니다. 그때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강아지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새벽에 개가 짖고 무슨 일이야? 조노이는 개가 짖는 방향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자루를 들고 오느라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우빈과 총애는 자루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조노이는 수상한 자루를 풀어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고빈의 시체를 확인하고 두 사람을 용의자로 확정한 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총애와 우빈은 따로따로 도주해버렸고 두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16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살고 있던 고빈의 누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 혹시 고빈 누나 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혹시 잘 지내고 있으신가 해서요. 16년 전 동생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며 누나를 위로한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이 전화를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 당시 벌어진 16년 전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본인을 위로해주기 위해 전화를 했을까? 누나는 혹시 그때 같이 도망쳐서 왔던 동생을 살해했던 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걸려온 전화를 추적해 전화를 건 여성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전화를 건 여성을 찾아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총애가 아닌 리울이라는 사업가 남편과 2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얼굴도 총애와 상당히 다른 외모였습니다. 경찰은 허탈한 마음에 헛수고를 한 것인가 아닌가 하며 마지막으로 지문과 DNA를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문 검사를 한 결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16년 전 미제 사건의 용의자 이총애였던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세탁하고 전혀 다른 남편과 또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총애를 검거했습니다. 2016년 총애를 검거한 지 4년 후 경찰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3,000명의 경찰은 우삼의 수배 전단을 들고 다니다 숨어있던 도시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우삼은 새로운 신분증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성공해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법원은 이총회에게 징역 15년, 벌금 23,000위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업인 가족과 합의한 이총회는 보상금을 36만 위안, 7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15년형을 9년형으로 감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삼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사형집행 2년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우삼의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